73세 김정수는 남편 박철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그 손은 자신의 평생을 지켜준 손이었다. 창밖으로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여보. 철호는 간신히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깊게 패여 있었다. 47년을 함께 산 남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남자. 그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애들만큼은 제발 서로 도우며 살게 해요.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이었다.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이 걱정이었다. 여보, 걱정 마요. 우리 아이들 다 컸고 다들 잘 살고 있잖아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큰애가 너무 처가 눈치만 본다고 작은애는 형만 믿고 산다고. 정수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알았어요. 내가 지킬게요. 당신 걱정 말고 편히 가요. 철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생명 유지 장치의 긴 소리가 울렸다. 정수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발송, 수의 준비. 모든 것이 정신없이 돌아갔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먼저 큰아들 태수에게. 태수야,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가셨다. 전화 너머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요? 언제요? 새벽 4시. 고통 없이 편히 가셨어. 장례식은 모레부터 3일장으로 할 거야.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정수는 안도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했다. 바쁜 건 알지만 아버지 장례식만큼은 당연히 올 거라 믿었다. 작은아들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형이랑 같이 모든 것 준비할게요. 그날 밤 늦게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죄송한데요. 그 첫마디에 정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터져서요. 내일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장례식 전날 밤에는 꼭 내려갈게요. 준비는 민수랑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한숨을 삼켰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장례식 때만 오면 돼. 감사합니다, 엄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철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태수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늦는데요. 괜찮죠? 우리 큰아들 출세해야 하잖아요. 정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거짓말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아직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 입구에 고 박철호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수는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았다. 남편의 사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조문객 맞을 준비하세요. 작은아들 민수가 상복을 입고 나왔다. 그의 아내도 검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구를 바라봤다. 큰아들 태수가 언제 올까? 첫날 오전 친척들과 동네 이웃들이 찾아왔다. 큰아들은 어디 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좀 늦는다고 했어요. 곧 올 거예요. 정수는 같은 대답을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점심때가 되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태수야, 많이 바쁘니? 조문객들이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 답장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민수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통화 중이었다. 엄마, 형이 회의 중인가 봐요. 저녁에는 오겠죠. 그날 저녁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아침. 정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같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입구를 바라봤다. 혹시 태수가 밤새 도착한 건 아닐까? 하지만 빈 의자들만 보였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작은 며느리 지혜가 죽 한 그릇을 가져왔다.
정수는 수저를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 태수가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어머님. 아주버님이 무슨 사고가 나겠어요.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정순도 그걸 느꼈다. 조문객들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큰아들이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봐. 정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태수 워낙 성실해서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래요. 민수는 형을 계속 연락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모두 읽음 표시만 떴다. 엄마, 형이 메시지는 보는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그럼 태수가 우리 메시지를 보고도 답을 안 하는 거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상주님,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그는 빈자리를 보며 말을 멈췄다. 큰아드님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올 겁니다. 정순의 대답은 이제 확신이 아니라 기도였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다. 발인을 앞두고 정수는 남편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여보, 태수가 안 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을 안 지켰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47년을 함께 산 남자를 보내는데 아들 하나가 비어 있었다. 정수는 영정 속 남편에게 계속 사과했다. 미안해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봐요. 민수와 지혜는 말없이 정순을 부축했다. 오전 11시 조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혹시 태수 오빠한테 연락되세요? 아니, 계속 안 받더라. 그게 어머님. 제 친구가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하는데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니?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민수가 재빨리 받쳐들고 화면을 봤다. 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형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사진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호화 중식당의 대형 원탁. 웃으며 건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태수의 얼굴.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영정 속 남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지혜가 물 한 잔을 가져왔지만 정수는 손도 대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민수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시 보여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화면을 확대했다. 사진은 더 선명해졌다. 고급 중식당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붉은 융단, 금박 장식의 의자, 테이블 위에 가득한 요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태수가 있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태수. 그 옆에는 며느리 수진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수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거니? 어머님, 게시물 날짜를 보면. 지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었다. 2025년 4월 8일. 정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4월 8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새벽 4시에 남편이 숨을 거두고 그날 오후에 태수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태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가 화면을 스크롤했다. 사진 아래 태수가 쓴 글이 보였다. 장모님 7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가족, 해시태그 생일 축하, 해시태그 효도.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전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잖아.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다. 총 15장의 사진이 있었다. 건배하는 모습, 요리를 먹는 모습,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가족들이 웃으며 포즈를 취한 모습,
모든 사진에 태수는 활짝 웃고 있었다. 이게 회사 일이라고 했던 거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배신감이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그날 장모 생신 파티에 가 있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여기 댓글도 보세요. 사진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우와, 효자 사위 인정. 장모님 완전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사위 어디서 구해요? 부럽다. 역시 태수 씨는 가족 사랑이 최고예요. 정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숨이 막혔다. 효자 사위. 가족 사랑. 그 순간 자신의 남편은 장례식장에 홀로 누워 있었는데 엄마, 형한테 전화해봐요. 이제는 설명을 들어야죠. 민수가 태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끊어졌다. 거절한 것이다. 형이 전화를 끊었어요. 정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남편의 사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태수가 이런 아이였어요? 당신이 떠나는 날 처가 생일 파티에 가 있었대요. 그것도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하고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실망의 눈물이었다. 민수가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형수 인스타그램에도 같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수진의 계정이 떠 있었다. 같은 사진들이었지만 수진이 쓴 글은 달랐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회사 일도 미루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해시태그 최고의 사위, 해시태그 엄마사랑, 해시태그 가족 모임. 회사 일도 미루고. 그 구절이 정순의 눈에 박혔다. 회사 일을 미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사 일 같은 건 없었던 것이다. 장모 생신을 선택하기 위해 아버지 장례식을 포기한 것이다. 저 애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구나.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 큰아들이 그 길을 외면했다. 그리고 장모 생신상에서 웃고 있었다.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수 부부는 정리를 도와주고 돌아갔다. 텅 빈 집에는 남편의 흔적만 가득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남편이 신던 슬리퍼, 남편이 보던 신문.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들어왔다. 엄마 계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현관에 서 있는 태수가 보였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 회사에서 막 퇴근한 모습이었다. 잘 들어왔어? 태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 수진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장례 잘 치렀어요? 태수의 말에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잘 치렀냐고. 아들도 없이 치른 장례식을 잘 치렀냐고 묻는 것이다. 내가 봤어야 알지. 난 어떻게 알아. 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터져서. 회사 일?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민수가 출력해 놓은 사진을 들고 나왔다. A4 용지 위에 선명하게 인쇄된 파티 사진들. 이게 회사 일 맞나? 사진을 태수 앞에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 이게. 뭐라고 할 거니? 회사 일이라고 또 거짓말할 거니? 태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진이 재빨리 나섰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정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저희 어머니 칠순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예약한 자리였고요. 어머니가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죽은 사람은 어차피 모르니까 산 사람 위주로 움직였다는 뜻인가?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 저희도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잖아요. 균형을 맞춰야죠. 시댁 쪽만 챙기면 친정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태수가 수진의 말을 가로막으려 했다. 수진아, 그만. 왜요? 어차피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진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시집 온 지 몇 년이더라? 8년 됐어요. 8년 동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요, 없어요. 너희 결혼할 때 집착만 도와준 것, 차 사준 것, 애들 학원비 보태준 것. 다 기억하지?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 마지막 가는 날 하루도 못 비워주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니?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고?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스스로 장모 생일을 선택한 거니? 아니면 수진이가 너한테 가라고 한 거니? 그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알았다. 며느리가 남편을 압박했을 것이다. 처가 식구들이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태수는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던가? 수진이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는 이해해 주셨어요. 양가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해? 정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남편 장례식보다 처가 생일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줬다고. 어머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는 게 맞아요. 공평?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공평이 어디 있니? 생일은 내년에도 있지만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은 단 한 번뿐이야.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잘못한 줄 알면서 왜 했니? 그게 장모님이 워낙 섭섭해 하셔서. 정수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내 장모가 섭섭해하면 내 아버지는 섭섭하지 않니?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수는 며느리를 다시 봤다. 수지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문제는 단순히 장례식을 빠진 것이 아니었다. 아들이 자신의 가정과 친정 사이에서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너희 둘 다 나가라. 엄마, 지금 당장 나가. 난 너희 얼굴 보기 싫다. 태수와 수진을 내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정수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옷장을 열 때마다 남편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참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오후 3시쯤 집 전화가 울렸다. 정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김정순 여사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이 지긋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수진이 어머니예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정수는 손에 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사돈댁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일이라니요. 그냥 사돈 간에 인사차 전화드렸죠. 사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저번에 제 생일에 못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못 왔다고? 네. 제 칠순 잔치요. 사돈 어르신이 못 오셨다면서요?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사돈댁,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4월 8일이었죠.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제 생일인데. 그날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사돈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아, 그래서 못 오신 거였군요.
그래도 사돈댁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정수는 숨이 막혔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집 큰 행사인데 말 한마디 없이 불참하시면 저희도 섭섭하잖아요. 큰 행사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예의는 지켜야죠. 태수가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생일 파티를 망쳤다고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파티를 망쳤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사돈댁,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세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김 여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시댁, 처가 구분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죠. 공평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 죽는 날이랑 생일을 어떻게 공평하게 비교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있나요? 저도 그날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요. 사돈 어르신 돌아가셨다는데 파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럼 안 하셨어야죠.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걸 어떻게 취소해요? 하객들이 다 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제 생일인데 제가 슬퍼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사돈댁, 우리 태수가 그날 아버지 장례식에 와야 했어요. 그건 태수가 판단할 일이죠. 저희는 그냥 생일 파티를 한 것뿐이에요. 태수가 오겠다고 해서 받아준 거고요. 받아준 거요? 네. 솔직히 처음에는 태수한테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태수가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효성이 지극해서.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효성. 그 단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돈댁은 자식 장례식을 치러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다행히 없죠.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장례식이 얼마나 처참한지. 사돈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건 죄송하게 됐네요. 근데 김 여사님, 그렇다고 저희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저희 생일 파티를 한 것뿐이에요. 화풀이요? 네. 요즘 태수 전화도 안 받으신다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태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제가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태수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야 김 여사님이 화내시니까 무섭죠. 우리 태수 원래 착한 애예요. 어머니 눈치 많이 보고. 착한 애. 눈치를 본다. 그 말들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다. 사돈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사돈댁, 남편이 돌아가시는 날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한다면 수진이를 보내시겠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사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절대 안 보내시겠죠. 그런데 우리 태수한테는 그걸 강요하신 거예요. 강요라니요. 저희는 그냥.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문제는 태수가 아니었다. 아니, 태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처가 식구들이 아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그들은 태수를 자신들의 사위로만 생각했다. 태수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정수는 남편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아들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닌가 봐요. 정수는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남편이 평생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던 가방이었다. 가죽 표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낡았지만 속에 든 서류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예금 통장 사본, 보험증권, 그리고 남편이 손수 작성한 상속 계획서. 정수는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큰아들 태수에게 강남 아파트와 예금 절반을, 작은아들 민수에게 인천 상가와 예금 절반을. 남편은 공평하게 나누려 했다. 두 아들이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라며. 여보, 미안해요. 이 계획대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정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다.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집. 정수는 이미 이 집의 절반을 태수 명의로 넘기기로 마음먹었었다. 태수가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번에 상담했던 등기 이전 건인데요. 중단하고 싶어요. 아, 김 여사님. 서류 다 준비되었는데 중단하시려고요? 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예금 통장을 펼쳤다. 남편 명의의 통장 3개. 모두 합치면 2억 원이 넘었다. 남편이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정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상속인 계좌 이체 설정을 변경했다. 원래는 태수 50%, 민수 50%로 나눌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태수 20%, 민수 80%로 바꿨다. 이게 맞는 걸까?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벌이 아니었다. 태수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다음은 보험금이었다. 남편의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원래 큰아들이 주 수익자였다. 하지만 정수는 작은아들로 변경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니 오후 6시가 넘어 있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은 곧바로 왔다. 네, 엄마. 꼭 갈게요.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수지는 없었다. 태수의 얼굴은 수척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엄마, 앉아. 태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수는 서류 가방을 그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그리고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것들이고. 태수의 눈이 커졌다. 가방을 열자 서류들이 보였다. 엄마, 이건 아파트 등기권리증, 예금 통장, 보험증권. 다 여기 있다. 태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그리고 멈췄다. 상속 비율 변경 통지서를 발견한 것이다. 엄마 이게 무슨 보는 그대로다. 상속 비율을 바꿨어. 태수의 손이 떨렸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실망이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장모 생일 파티에 간 것. 그것도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엄마,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어?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 건배하면서 행복해 보이던데. 그게 정신없는 사람 모습이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사돈댁에서 전화 왔더라. 네, 내 장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생일 파티에 왜 인사도 없이 불참했냐고 했어. 남편 장례식이 있었다고 했더니 그래도 예의는 지켰어야 한다고 하더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파티를 망쳤다고 미안해했다면서.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내 장모가 거짓말을 한 거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알았다. 태수가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처가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태수야. 정순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이제 누구 아들이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너는 박철호의 아들이니 아니면 내장인의 사위니?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양쪽 다 만족시키려니까. 양쪽을 만족시킨다고? 내 아버지는 만족 못하셨어. 죽는 날까지 큰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셨거든. 정수는 일어섰다. 이건 벌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엄마, 제발 태수가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니? 가정을 만든 사람이라고 했지? 네, 가정을 만든 사람이라면서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하루도 못 비우는 게 가정이냐? 태수는 울먹이며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태수를 보낸 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5년 전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은 그날 새 양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웃었다. 여보. 정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기억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애들만큼은 제발 서로 도우며 살게 해요. 그 약속. 정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우리 애들이 서로 돕기는커녕 등을 돌리고 있어요. 큰애는 처가 눈치만 보고 작은애는 형한테 실망했고 정수는 영정 속 남편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침묵만이 흘렀다. 정수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태수가 태어났을 때, 민수가 태어났을 때, 두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우리 태수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알아요? 동생 챙기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놓쳤던 거겠지. 태수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엄마 계세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왔다. 정순이 영정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엄마 또 오셨어요? 민수가 다가와 정순의 어깨를 감쌌다. 정수는 아들의 품에 안겼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형이랑 너랑 사이좋게 못 만들어줘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니까 뭔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형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형은 형대로 살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의 눈은 맑았다. 형에 대한 원망도 어머니에 대한 불만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너는 형한테 섭섭하지 않니? 섭섭하죠. 당연히. 근데 어쩌겠어요. 형 인생이잖아요. 민수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애들이 서로 도우며 살라고 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너희 형이. 엄마, 서로 돕는다는 게 꼭 형이랑 제가 친하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는 엄마를 도울 거예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게 아버지 뜻 아닐까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할게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민수의 손은 남편의 손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엄마, 상속 비율 바꾸신 거 알아요. 정수는 놀라 아들을 봤다. 어떻게 알았니?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이 할 말이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하라고 했죠. 민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형한테 준다던 재산 다시 뺏은 거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아니었다. 후회 안 해. 이건 벌이 아니야. 내 형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는 아버지 영정에 절을 했다. 아버지,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큰아들을 잃었지만 작은아들이 있었다. 남편을 잃었지만 추억이 있었다. 며칠 뒤 정수는 남편 산소를 찾았다. 민수 부부와 함께였다. 묘비에는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었다. 정수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봄날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정수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약속은 못 지켰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나는 나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살아야 하니까. 정수는 일어섰다. 민수가 부축했다.
엄마, 집에 가서 점심 먹어요. 지혜가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그래, 가자. 정수는 묘소를 뒤돌아봤다. 남편은 저기 편히 누워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여보, 나는 괜찮을 거예요. 민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새로운 봄이었다. 남편 없는 첫 봄. 큰아들과 멀어진 봄. 하지만 정수는 알았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슬픔도 배신도 실망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작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자기 자신. 정수는 비로소 숨을 쉬었다. 깊고 편안한 숨이었다. 여러분,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컸지만 큰아들의 배신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셨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할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할까요? 정순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다. 가족도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는 지켜야 한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돈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노후가 존중받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